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외심을 살펴봤죠. 외심과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심과는 좀 다른 각과 관련된 삼각형에 있어서 각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는 걸 어,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, 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원과 직선이 따로 만나지 않을 수 있고요. 두 번째 위치 관계로는 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요.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접한다 라고 합니다. 직선은 원에 접한다. 우리 지난 시간에 외심 배울 때 접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접선이 원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이때 원의 접선은 여기 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있겠죠.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접선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는 이 각이 수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접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. 이때 중요한 것이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항상 수직이라고 하는 특징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위치 관계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여기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하나 보도록 하면 예를 들어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 각에 이등분선이 있다고 해볼게요. 이 각을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선이 있을 때 이 이등분된 선 있죠. 이등분 선에서 각 그 각의 두 변, 이등분된 그 각의 두 변에 내린 이런 수선이 있을 수 있겠죠. 여기도 수선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도 수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이등분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두 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것은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여기서도 또 수선을 내렸다 라고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각을 정확하게 2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등분선은 처음 있었던 두 변에 정확히 가운데 있는 그 점들만 쭉 연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길이가 같게 됩니다.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여기 하나, 둘, 셋, 세 개의 내각의 이등분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 이등분선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또 나오겠죠. 그래서 그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
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점에서부터 세 변에 각각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일단 이등분선을 먼저 그어야겠죠. 여기 삼각형 A, B, C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각 A의 이등분선을 여기서 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등분선일까요? 이등분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. 좀 더 와야 될 것 같네요. 약간 이 정도. 자,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을 이 정도 그려봅시다. 이걸 좀 더 연장해야겠네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각 A의 이등분선이 여기 있고요.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. 이제 이 두 이등분선의 교점이 하나 있겠죠. 그 교점을 우리가 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I로부터 선분 AB, 선분 BC, 선분 CA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. 수선의 발은 수직, 각 변의 수직이 되는 그 길이를 각 변과 수직이 되도록 한 점을 그 변 위에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. 그래서 각각의 그 수선의 발, 여기를 D, 여기를 E, 여기를 F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변 ID 그리고 변 IF 선분 ID와 선분 IF의 길이는 같습니다. 왜 같냐면 여기 각 A의 이등분선이잖아요. 이 선이 그렇죠. 이것이 각 A의 이등분선인데 그 이등분선 위에서 그 각의 두 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ID와 선분 IE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마찬가지로 ID와 IE의 길이도 같습니다. 왜죠? 여기가 선분 B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가운데 하나가 I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? I에서 여기 AB로, I에서 BC 여기로 이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같겠죠. 왜냐하면 이 I가 각 B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입니다.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IE, 선분 IE와 선분 IF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점 I에서 점 C로 선을 하나 그으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우리가 삼각형 ICE 그리고 삼각형 ICF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 ICE와 ICF 이건 모두 다 직각삼각형이죠. 그렇죠? 둘 다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각 I, E, C는 각 I, F, C 같습니다. 왜냐면 90도니까요. 그리고 IC, 선분 IC는 공통입니다. 그렇죠.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 IE와 IF의 길이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주었죠. 그래서 IE, 선분 IE와 IF의 길이가 같습니다. 우리 전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기억나시죠?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빗변의 길이와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합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삼각형 IEC와 삼각형 IFC가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여기 빗변의 길이가 같죠. 그리고 다른 한 변 IE, IF의 길이가 같습니다. 여기 그렇죠. 그리고 IC는 공통 빗변이니까 같고요. 그리고 각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삼각형 IC와 삼각형 ICF가 합동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주었다면 중요한 성질 각 ICE와 각 ICF의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그렇죠?
그래서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즉, 이 선은 각 C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이죠. 그럼 결국 무엇이냐? 각 A의 이등분선, 각 B의 이등분선, 각 C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그 세 각의 이등분선은 사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준 것입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. 이제 이 점에서 각 변에,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. 지금 아까 설명했던 이 성질에 의해서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i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id와 if와ie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이 id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을 수 있겠죠. 자, 하나 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i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이등분선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자, 이렇게 보시면 id와 i와 if의 길이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. 이런 식으로 원이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원을 하나 찾아줄 수 있죠. 이 원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여기 i입니다. 그리고 반지름은 IT, IF, IE 길이가 같으니까 뭐 어떤 것을 반지름이라고 해도 되겠죠. 그래서 이 원은 i를 중심으로 하고 IT를 선분 IT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원은 지금 삼각형 ABC의 세 변 AB와도 접하고 BC와도 접하고 CA와도 접합니다. 아까 여기 두 번째 관계죠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 원 I는 삼각형의 세 변과 모두 접하는데요. 이때 이 원 I를 우리가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 라고 말합니다. 우리 아까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뭐 접한다라고 했는데요. 여기서 이제 특별히 내접한다. 왜냐면 안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원 I를 삼각형 ABC에 원 I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. 내접하는 원이라고 해서요. 내접원이라고 말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이 점 I가 바로 삼각형 A, B, C의 내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?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, 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한 점, 그 점을 바로 내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은 이제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우리 지난번에 외심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 내심과 관련된 성질이 또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. 일단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내심에서 알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삼각형의 내심
내심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아까 설명했던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. 근데 여기서 아까 그 한 점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했죠. 한 점에서 만난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삼각형의 내심에서, 이제 내심의 중요한 성질입니다. 내심에서 각 변이 있죠. 삼각형의 변, 세 변에 이루는 거리 모두 같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내심이라고 하는 것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합니다. 여기 각 A의 이등분선 여기 보이시죠?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 그리고 각 C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내심입니다. 그리고 여기 내심에서부터 각 변에 이르는 변 A, B에 이르는 변 B, C에 이르는 변 CA에 이르는 이 세 거리는 모두 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내심의 성질입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자,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삼각형, 이제 다른 데다가 설명을 할게요.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.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 뭐 내심이 어딘가 있겠죠. 뭐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이 점이 내심인데 삼각형 A, B, C가 있고요. 이때 이 각의 크기가 20도이고 이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이 각의 크기가 X라고 할 때 X의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. 여기 점 I는 내심입니다. 그럼 우리가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겠죠. 내심의 정의가 무엇이었죠? 여기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. 그렇죠? 여기가 내심이라면 여기가 30도일 때 여긴 몇 도가 될까요? 여기도 당연히 30도가 되겠죠. 왜냐면 이등분선이니까요. 이 각에. 여기가 20도면 여기도 20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X도면 여기도 당연히 X도가 되겠죠. 왜 그러냐? 이 점이 내심이니까요. 그러면 30 더하기 30 더하기 20 더하기 20은 100. 그리고 여기 2X.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X는 80. 그래서 각 X의 크기는 40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. 이때 내심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. 그때 자,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를 몇 도라고 해볼까요? 24도로 해봅시다. 이 각의 크기를 30도라고 해봅시다. 그때 이 각 x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? 사실 비슷하죠? 이 점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이 내심이라면 내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?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. 여기가 24니까 여기 24 되고요.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30 되겠죠.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x 더하기 24 더하기 24가 48이죠. 30 더하기 30이 60입니다.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108도, 그래서 x는 72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, B, C가 있을 때 여기쯤 이제 내심이 있다고 해봅시다. 이때 이 각의 크기, 여기 이제 내심이고요. I. 이 각의 크기를
120도라고 해봅시다. 이 각의 크기가 120도라면 과연 각 A의 크기는 얼마인가? 이것을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20도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여기가 내심이기 때문에 이 각은 A가 되고 이 각도 B가 되겠죠. 이해되시나요? 왜냐면 이 내심은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요.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여기 각 A입니다. 그리고 여기 2A 더하기 2B 여기 2B는 180도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니까요. 이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삼각형 IBC를 생각을 해 줍시다. 여기 삼각형 IBC를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도 세 내각의 크기의 합 120도 더하기 A 더하기 B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삼각형 IBC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요.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 각 A와 각 B의 크기의 합이 60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각 A와 각 B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는 없고요. 대신 A와 B의 합이 얼마인지만 여기 삼각형 IBC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 대입을 해서 활용을 해줄 수 있겠죠. 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b는 180도라고 쓸 수 있죠. 근데 a와 b의 각의 크기 합이 60도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은 이게 60도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x 더하기 2 곱하기 60이 120은 180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식을 통해 찾아줄 수 있고요. 결론은 x는 60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우리가 내심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, 이 내심에서부터 각 편에 이르는 이 거리, 수직을 그었을 때 그 거리가 같다 라고 하는 걸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그 내심이라고 하는 것, 이제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또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 편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전에 배웠던 외심과 헷갈리지 않도록 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